그래서 오늘 하는 책은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원제목은 on task. 예, 이 책도 이 책 나온 지가 원서가 2020년. 예, 2020년, 예, 원서가 2020년 책입니다. 아주, 신간이죠. 국내 번역이 몇 달 안 됐어요. 이 책이 온라인 교보에 들어가면 60동 밑에 있습니다. 좀 미안해요. 이 책 정도면 퀄리티를 보면 글쎄요. 거의 5위 수준은 들어와야 되는 책이에요. 코스모스 책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3 정도 같으면 이 책이 갖고 있는 정보량은 한 10 정도 됩니다. 코스모스 책은 얼추 뭐 40년도 더 됐어요. 지금까지 과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달한 시대에 좀 새로 나온 책들, 물론 뭐 조금 오래된 책 중에도 굉장히 탁월한 책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 나온 책들이 과학 분야는 새로운 내용은 당연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더 함축적이고 더 인투이션이 깊고 더 심오해요. 코스모스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더 감동적인 책들이 과학 분야에 꽤 많은데 새롭게. 조금 아쉬워서 자꾸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이 책은 제가 평가를 드릴게요. 우리 브레인을 이렇게 하면 크게 이제 브레인을 제가 오랫동안 10년 이상 강의했던 신경 해부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가 썼는 그림으로 읽는 내각의 모든 것, 신경 해부학에 가까운 책이죠. 그 다음에 뉴로사이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과학이라고 그냥 번역하는데 뉴로사이언스는 뭐냐면 메인이 뉴런, 시냅스, 뭐 안에 들어가서 이온 채널, 단백질, DNA까지 연결되는 분자세포 생물학에 가깝습니다. 뉴로사이언스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과학의 한 분야가 뭐냐면 인지신경과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국내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대략 한 2종류가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번역된 한 책, 강봉균 교수님 서울대 그분 중심으로 번역한 그 책은 상당히 괜찮아요.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인지신경과학은 심리학하고 브레인 사이언스가 이렇게 만나는 접점입니다. 저는 심리학은 크게 안 권하는데 인지심리학은 꼭 봐야 돼요. 근데 신경해부학은 기본적으로 파페체라든지 브레인의 전체 구조가 어떻고 기본적인 펑션이 어떻고 그걸 다 배워요. 그런데 인지심리학은 인지신경과학은 심리학하고 브레인 사이언스가 만나는 접점이고 가장 우리가 알고 싶은 인간의 코그니티브, 인지란 말은 코그니티브란 말이지 인간이란 말하고 관계없습니다. 물론 주로 인간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뉴로사이언스,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는 브레인 사이언스에서 두 영역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핫합니다. 이 책이 거의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준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장점은 이 책의 내용은 최근 20년 사이에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핫 이슈, 가장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워킹 메모리, 그리고 인간의 인지작용이 도대체 뭔가, 그걸 밝힌 거의 교과서 같은 책이고,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한 번 읽어갖고 뭐 이거 어느 정도 파악했다 이런 종류 책이 아닙니다. 그냥 챕터 하나를 교과서 챕터 뭐 웬만한 건 한 달씩 공부하잖아요. 이 책은 여러분들 미니멈 3번은 읽으셔야 되는 책입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서 행동이 되는가? 이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호모사피엔스에서 궁극적으로 알아내야 될 브레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떤 메커니즘에서 우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가? 그 구체적 단계를 이만큼 잘 설명한 책 없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3일 동안 읽으면서 그렇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쉬운 책이 아닙니다. 이 뒤에 논문 레퍼런스를 보세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브레인 사이언스에 아마 앞으로 10권을 선정해도 선정이 될 겁니다. 브레인 사이언스 책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 집에만 해도 1000권이 넘습니다. 1000권 중에 10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 드릴게요. 원래 빅뉴하고 이 두 권의 책이 10권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만족해요. 뭐 더 좋은 책이 나오면 더 좋은데 안 나와도 2022년 브레인 사이언스에 이 두 권의 책이면 충분하다. 온 태스크. 자, 온 태스크 제목에서 잠깐 멘트 드릴게요. 온 태스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턱을 다 끄고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강아지하고 뭐 이렇게 시골 같으면 소가 있다 합시다. 돼지, 소, 강아지, 닭. 그들하고 우리가 뭐가 달라요?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개, 돼지, 소, 말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동물도 자연 상태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식사를 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 그랬죠. 식사라는 행위,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사냥하거나 채집했던 음식을 먹는 행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먹는 걸 식사라고 하는데 이 식사야말로 인간의 고유한 거다. 이제 오늘 하나 더 인간의 고유한 걸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일이 뭔데? 그 일을 영어로 번역하면 태스크입니다. 그럼 태스크라는 개념을 아셔야만 이 책을 간통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 우리나라 번역이 과제랍니다. 과제.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통칭 일이라고 합니다. 일을 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 제외하고. 그럼 일은 뭐냐?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작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끝이 있고 통할해서 그거에 목적이 있는 인간의 행위를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온 태스크라는 이 말이 진짜 이 제목이 탁월한 제목입니다. 이 태스크를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 책이 도대체 뭘 설명을 하는가. 그럼 태스크는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우리의 싱킹에서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태스크는 주로 운동 출력입니다. 청소를 하든 뜨개질을 하든 집을 짓든 숙제를 하든 붓글씨를 쓰든 노래를 부든 전부 다 운동 출력입니다. 거의 90% 운동 출력입니다. 물론 태스크 중에 운동 출력이 아닌 태스크도 있어요. 산수 계산 머릿속으로 하는 것도 태스크입니다. 근데 그거는 내 속으로 계산하고 말해버려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 90% 이상의 태스크는 반드시 아웃풋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그 아웃풋을 만드는 브레인의 프로세스가 싱킹입니다. 이게 진화적으로 우리의 움직임의 조절이 생각의 조절로 진화해 왔다는 게 이 책에 간통하는 주제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 중에 까무러칠 만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거. 한 번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거. 좀 느낌 오죠?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는 거. 이건 어떤 동물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인지장에서 탑이고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상상 하나를 건쳐도 못 가요. 이 책에 의하면. 내가 이 책을 다 읽고 크게 이제 느낀 게 그거예요. 상상이 인간이 위대한 거는
오직 상상 때문이구나 하는 걸 이 책을 다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지금 우리 인류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생각을 어떻게 조절하고 생각을 어떻게 멈추고 하는 이 모든 이런 핵심적인 메커니즘을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책만큼 프론티어적으로 가장 최근 이론으로 엄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설명한 책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대단한 책입니다. 거의 교과서 학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